누군가 내민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얼어붙은 인생을 녹일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도 시리고 날카로웠지요. 지방에서 갓 올라온 24살의 건축학도 진우에게 연희동 골목길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낯선 땅이었습니다. 커다란 배낭 하나와 삐걱거리는 캐리어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었던 시절. 진우가 멈춰선 곳은 어느 낡은 단독주택을 개조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붉은 벽돌 사이로 이끼가 끼고 대문 경첩은 녹슬었지만 진우에게는 서울에서 허락된 유일한 안식처였죠.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건 차가운 냉기뿐이었습니다. 입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좁은 방에서 진우는 겉옷도 벗지 못한 채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 문을 열자 그곳엔 이 건물의 주인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당시 43살이었던 서연은 어딘지 모르게 수척하고 그늘진 모습이었습니다. 세련된 이목구비를 가졌음에도 그녀의 어깨는 늘 안쪽으로 굽어 있었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지요. 남편의 오랜 외도와 가스라이팅에 찌들어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갓 상경한 어린 세입자를 위해 따뜻한 쟁반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학생, 오늘 이사 왔죠? 날이 너무 추워서 보일러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거 내가 방금 끓인 된장찌개랑 밑반찬인데 식기 전에 좀 먹고 정리해요. 빈속에 있으면 더 춥잖아요.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차갑고 개인적이라던 편견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녀가 건넨 뚝배기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와 함께 말로 다할 수 없는 다정함이 배어나왔습니다. 찌개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진우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온도가 아니라 타지에서 처음 마주한 타인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에게 진우는 자신의 상처를 잠시 잊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차리고 그가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지요. 진우에게 서연은 그저 따뜻한 아주머니였고 서연에게 진우는 챙겨주고 싶은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연희동의 첫 번째 겨울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모닥불 하나를 피워둔 채 깊어갔습니다. 군 입대를 코앞에 둔 진우는 틈날 때마다 건물의 낡은 곳을 수리했고 서연은 그 보답으로 진우의 외로운 식탁을 채워주며 서로의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전방에서 군 복무를 마친 진우가 다시 연희동 골목을 찾은 건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학을 위해 다시 그 건물을 계약하려던 진우는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칙칙했던 붉은 벽돌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화초들이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죠. 하지만 진우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건물의 외관이 아니라 화단에 물을 주고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우가 기억하던 그 수척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단발머리 아래로 드러난 목선은 우아했고 무엇보다 햇살을 머금은 그녀의 눈동자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혼 후 지옥 같았던 남편의 그늘을 벗어나 스스로를 가꾸고 사랑하기 시작한 서연은 비로소 진짜 나를 찾아 빛나고 있었던 것이죠. 진우는 심장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축학도로서 수많은 아름다운 건물을 보아왔지만 한 사람의 내면이 변해 뿜어내는 아우라가 이토록 압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진우예요. 강진우. 기억하시나요? 저 전역하고 복학하려고 다시 왔어요. 그런데 사장님 정말 너무 아름다워지셔서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진우의 수줍은 고백에 서연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진우를 맞이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은방울꽃 소리 같았죠. 자신을 그저 아주머니가 아닌 아름다운 여성으로 바라봐주는 진우의 정직한 눈빛에 서연의 가슴 한구석도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주인과 세입자로 다시 계약을 맺었지만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서연은 진우의 저녁을 축하하며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 사이로 와인 한 잔이 곁들여졌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홀로서기에 성공했는지, 남편의 비난을 뒤로하고 어떻게 자신만의 공간을 꾸며왔는지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단단한 자존감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진우에게 서연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닮고 싶고 곁에 머물고 싶은 동경의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진우의 용기 있는 질문에 서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동의 봄은 그렇게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예기치 못한 설렘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봄과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다시 연희동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에 낡은 건물의 배관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하필이면 가장 추운 토요일 밤, 진우의 방 보일러가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수리기사들은 내일 아침에나 올 수 있다는 차가운 대답만 남겼습니다. 서연은 미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자신의 거실 소파를 진우에게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냈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한 공간에 머물게 된 밤이었습니다. 밖은 살을 내듯 추웠지만 서연의 집안은 은은한 향초 냄새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침묵을 깬 건 서연의 낮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의 힘을 빌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전 남편과의 비참했던 기억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너는 늙어서 볼품없다. 학벌도 없는 네가 나가서 뭘 하겠냐는 폭언들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던 나날들. 서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고 그 눈물은 찻잔 속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진우 씨, 나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줄 알았어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너무 미웠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생각은 꿈도 못 꿨죠. 2년 전 진우 씨한테 찌개를 가져다 줄 때도 사실은 내가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서. 진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건축학도로서 완벽해 보이는 외관보다 그 안의 골조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였기에 서연이 견뎌온 세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진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당겨 자신의 넓은 품에 안았습니다. 서연의 작은 몸이 진우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누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거, 누나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인지 내가 평생 보여줄게요. 이제 혼자 울지 마세요. 내가 누나의 보일러가 되어줄게요. 절대 꺼지지 않는 온기가 되어줄게요. 서연은 진우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상처가 녹아내리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라는 현실의 벽도 세상을 향한 두려움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긴 겨울밤을 지새웠고 연희동의 낡은 지붕 아래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연희동의 골목의 공기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시련의 파도 역시 높게 일었죠. 띠동갑을 훌쩍 넘는 나이 차이, 건물주와 세입자라는 관계는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좋은 소재였습니다. 젊은 놈이 돈 보고 꼬셨다, 나이값 못하고 어린애를 홀렸다며 악의적인 소문들이 독버섯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소식을 듣고 전 남편이 눈을 불을 켜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연을 위협하며 그녀의 자존감을 다시 짓밟으려 했습니다. 전 남편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길거리에서 서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서연은 다시 예전의 그 공포스러운 기억이 살아나 몸을 떨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막혀올 때쯤 누군가 서연의 앞을 거대한 벽처럼 가로막았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진우였습니다. 진우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전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누나에게 했던 그 비겁한 폭언들, 이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내 여자입니다. 한 번만 더 나타나서 누나 괴롭히면 나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진우의 압도적인 기세에 당황한 건 오히려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저 고분고분하던 서연의 뒤에 이렇게 단단한 청년이 서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서연은 진우의 등 뒤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한 것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진우는 겁에 질린 서연을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에게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46의 서연에게 예기치 않은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죠.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서연은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었죠. 하지만 진우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서연의 배에 입을 맞추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의 진심 어린 기쁨은 서연의 모든 불안을 눈 녹듯 사라지게 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연희동 주민센터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진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낡은 방 한 칸에 몸을 누이던 청년은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를 지키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서연 역시 감격에 젖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 비하했던 과거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는 이렇게나 사랑받고 있고 새로운 생명을 품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진우 씨,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에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이제 봄이 오는 게 두렵지 않아. 벚꽃이 눈부시게 흩어날리는 연희동 골목길을 두 사람은 천천히 걷습니다. 서연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있고 진우는 그런 그녀의 보폭에 맞춰 세심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건축학도 진우가 지은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서연과 함께 만든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이었습니다. 연희동의 낡은 골목에는 이제 차가운 냉기 대신 새 식구의 웃음소리와 새 생명의 숨소리가 가득한 영원한 봄이 머물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가장 예기치 못한 선물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연희동의 그 따스한 봄바람이 닿기를 바랍니다.